오늘의 역사 시간입니다. 오늘 9월 19일, 과거 이날에는 어떤 좀 중요한 일들이 있었는지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보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한국사도 있고 세계사도 있고 흥미로운 사건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유독 이 9월 19일이라는 날짜가 뭐랄까 어떤 전환점, 그런 순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권력의 방향이 확 바뀌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요구가 막 분출하거나 그런 느낌이랄까요? 자, 그럼 한번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죠. 먼저 한국사 기록부터 좀 볼까요? 1894년 9월 19일 이날 전후로 그 청일전쟁 중에 황해해전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일본의 조선 내정 간섭이 눈에 띄게 강화되었다. 뭐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황해해전에서의 승리가 어떻게 보면 결정적이었죠. 여기 자료들에서도 명확히 나오듯이 일본이 군사적인 우위를 딱 잡고 나서 조선에서의 영향력을 급격히 확대합니다. 이미 진행 중이던 가복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조선 내부의 어떤 개혁 움직임, 여기에 더 깊숙이 개입하면서 통제력을 막 높여갔던 거죠. 조선의 어떤 자주성이 약화되는 정말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또 동시에 주목할 점은 이 자료 다른 부분을 보면 나오는데 바로 그 시기에 동학농민군이 외세의 침탈이나 불공정 이런 거에 맞서서 2차 봉기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네, 그러니까 외부의 압력하고 내부의 저항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던 그런 긴장감이 느껴지는 시기죠. 이야, 정말 격동의 시대였네요. 그럼 시간 좀 건너뛰어서 한 반세기 정도 뒤로 가보면 1945년 9월 19일 이때는 미군정이 남한 통치를 본격화한 시점이라고 기록되어 있네요. 해방의 기쁨도 잠시였고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권력 구조가 자리를 잡기 시작한 거네요. 네, 맞아요. 미군이 9월 8일에 서울 들어왔으니까 얼마 안 된 시점이죠. 이 자료들을 보면 미군정이 행정권을 굉장히 빠르게 장악해 나가면서 그 전에 그러니까 9월 6일에 선포됐던 조선인민공화국 있잖아요. 네네. 해방 직후에 조선인들 스스로 세운 조직인데 이걸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게 결국 한반도 분단으로 이어지고 또 그 이후 냉전 체제가 딱 굳어지는데 아주 중요한 배경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분산이라는 현실이 구체화되기 시작한 날,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1987년 9월 19일 이때는 저희가 잘 알다시피 6월 항쟁 이후잖아요. 네.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정말 뜨거웠던 시기인데 자료에는 노동자들의 움직임도 아주 활발했다고 나와 있네요. 맞습니다. 그 6월 항쟁으로 직선제 개원 약속을 받아내긴 했지만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죠. 자료에 언급된 것처럼 현대자동차나 대우조선 같은 주요 사업장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목소리를 아주 크게 냈고요. 네. 시민사회 역시 계속해서 민주적인 개혁을 꾸준히 요구했습니다. 이 시기의 기록들을 자세히 보면 바로 이 시민과 노동자의 결합된 에너지, 이게 결국 그해 10월에 새 헌법 통과시키고 12월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그 원동력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하. 사회 변화라는 게 이렇게 여러 주체들의 요구가 하나로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렇네요. 자, 이제 세계사 자료들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시간을 아주 저 멀리 거슬러 올라가서 1356년 9월 19일 100년 전쟁 중에 푸아티에 전투가 있었다. 근데 이 전투에서 잉글랜드가 프랑스 국왕을 사로잡았다는 기록이 있네요. 이거 정말 큰 사건 아닙니까? 네, 엄청난 사건이었죠. 푸아티에 전투는 그야말로 100년 전쟁의 판도를 그냥 뒤흔들어 버린 사건입니다. 프랑스 국왕이 포로가 되니까 프랑스 내부는 극도의 혼란에 빠졌고요. 이게 또 전쟁을 더 길고 복잡하게 만들었죠. 자료에 묘사된 당시 프랑스 귀족 사회의 어떤 동요 이런 걸 보면 지도자 한 명의 부재가 국가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중세 유럽사에서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전투예요. 정말 상상 이상이었겠네요. 또 다른 자료를 보니까 1692년 9월 19일 이날은 미국 세일런 마녀 재판의 마지막 희생자가 처형된 날이라고 합니다. 그 마녀 사냥의 비극을 상징하는 사건인데 이날이 마지막이었다니 좀 의미심장하네요. 네, 그렇죠. 세일런 마녀 재판은 집단적인 공포 그리고 어떤 맹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끔찍한 비극을 낳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정말 대표적인 사례죠.
이 자료에서도 그 이후에 재판이 중단되고 관련자들이 사과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이게 결국은 합리성이나 증거에 기반한 사법 시스템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걸 좀 시사합니다. 믿음과 공포 그리고 정의 이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들죠. 그렇군요. 자, 비교적 가까운 시기로 와서요. 1985년 9월 19일에는 멕시코시티 대지진이 발생했군요. 규모 8.0의 강진이었다니 피해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료에 담긴 여러 통계나 증언들을 보면 정말 수많은 인명피해가 있었고 도시 기능 자체가 마비될 정도의 엄청난 재난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또 이 비극이 역설적으로는 멕시코시티의 도시계획이나 건축 기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됐고요. 나아가서는 전 세계적으로 재난 대비 시스템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그런 역할도 했습니다. 뭐랄까 재해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취약한지 동시에 그 폐허 속에서 다시 일어서는 공동체의 회복력 이 두 가지를 함께 보여주는 기록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서 9월 19일이라는 날짜를 쭉 살펴보니 와 정말 중요한 전환점들이 많았네요. 전쟁의 흐름이 바뀌기도 하고 국가의 통치 구조가 변하기도 하고 또 사회 밑바닥의 목소리가 막 터져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자연 앞에서 큰 시련을 겪기도 하고요. 그야말로 역사의 어떤 변곡점들이 이날에 교차하고 있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이렇게 특정 날짜에 일어났던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의 사건들을 한번 연결해보는 작업은 과거의 점들이 어떻게 현재와 이어지는 하나의 선이 되는지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지나간 사실들을 나열하는가 아니라 그 사건들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이랄까요? 네, 맞아요. 혹시 이 자료들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사건들 외에 또 다른 연결고리나 흥미로운 패턴 같은 걸 발견하게 되진 않을까요?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도 꽤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